지금 하여튼 국가적 위기 상황이죠. 예, 1, 2차 오일 쇼크 70년대 70년대 오일 쇼크 기억이 좀 나요. 예, 그 박정희 때인데 제가 그때 좀 초등학생이었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나? 그런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 때문에 막 그 전기도 그 제한해서 사용을 하고 막 불 끄고 밤 되면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때 뭐 나라 어린 마음에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위기가 그 1, 2차 오일 쇼크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그런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제 위기의 체감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오늘 이제 최소 가격제, 석유 최소 가격제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서 한 2,000원대에 석유를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데 지난 2주 동안 오히려 이제 석유값이 더 싼 거 아닌가 이런 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저렴하게 이제 석유도 구입을 했고 또 최소 가격제를 시행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좀 불안감을 완화하는 이런 좀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 체감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뭐 다른 나라는 지금 뭐 사재기하고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대통령 잘 뽑아가지고 우리는 뭐 역대 최고 수준의 이런 위기가 왔는데도 그 위기를 크게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런지 와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오늘 MBS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69%가 나왔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진짜 역대급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겹치는 시점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것하고 또 하나는 이제 문조털레유가 빤스 내리는 그 시점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러니 만약에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나고 그 정청래가 이제 당대표에서 쫓겨나고 김어준이 망하고 유시민이 이제 방송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야 대통령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대통령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MBS 전국지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9%였습니다. 2주 전보다 2%포인트 오른 지지율로 70% 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역별로는 49%를 기록한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긍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46%로 이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긍정 여론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묻는 질문엔 10명 중 7명 가까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여론에도 반영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자 절반이 넘는 53%의 응답자가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현 정부의 경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4% 수준이었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오늘 MBS 여론조사 결과를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역대 최고치 69%를 기록을 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제 국가적 재난 상황에 근접한 그런 위기 상황인데 사실 그 경제가 안 좋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순리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민생 경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 유시민이 얘기하듯이 B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사람들을 뭔가 이기적이고 이익을 쫓는 그런 존재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사람이 물론 이익을 쫓죠. 누구나 인간은 생존 본능이 있는 거고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맞습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특수한 게 있죠. 그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생존의 본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건 뭐 인간의 생명체의 DNA에 모두 아로 새겨져 있는 본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어쨌건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 이 생존의 본능이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생존 방식은 다른 생명체와 다르죠.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집단의 힘으로 생존을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생존 본능, 이기적 속성도 있고 또 하나는 집단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본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존 본능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생존의 본능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타성이 동시에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만, 집단을 통해서만 자신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 더하기 이타적인 본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을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타성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깝다고 봐야 돼요. 이기성은 다른 모든 생명체와 공유하는 그런 성향이고,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존재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유지 존속시키려는 지향성, 그걸 뭐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타성인 거죠. 그런 이타성이 더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는 잘못 보고 있는 거지. 그건 뭐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타성이 본성에 깔려 있는 건데 그 본성을 이제 부정하는 진화가 덜 된 인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팬치 유인원 수준의 인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유시민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유시민이 잘 보세요. 인간에 대한 어떤 혐오,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이 철학적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유시민은. 그 예전에 뭐 침팬치 폴리틱스 뭐 이런 거 한참 가지고 장사질 했잖아. 방송 나와가지고. 그 얘기는 인간이나 침팬치나 똑같다. 침팬치의 어떤 권력행위나 정치행위나 인간의 정치행위가 똑같다. 그러니까 인간과 침팬치의 차이를 전혀 구분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은. 인간을 침팬치로 보는 거야, 자기만 빼고. 자기 빼고 나머지는 다 침팬치야. 이런 어떤 그 인종주의적인 인간 배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나치의 사상과 다른 거죠. 다를 바 없는 거죠, 그죠? 나치가 그런 거잖아요. 아리안족, 독일인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침팬치야,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유시민이 몇몇 소수의 지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그런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다 침팬치야. 침팬치랑 인간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제가 파시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 선동하려고, 뭐 유시민을 욕하려고 제가 파시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파시즘과 유시민의 철학적인 출발점이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종 혐오주의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나빠요. 유시민은. 인간에 대한 혐오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 인종에 대한 혐오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혐오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유시민이 직접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예전에 그 대선 직전에 갈릴레오라는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대담을 했는데 유시민과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는 국민을 무조건 믿는다. 국민을 믿고 국민의 머슴으로서 뭐 평소에 이제 많이 하시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나는 국민들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유시민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중에 그것도 한번 까드릴게요. 이 사람이 상당히 우월 선민의식에 엘리트의식에 쩔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느꼈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의 차이점이라고 그랬어요. 그 인간에 대한 믿음, 국민에 대한 믿음이 유시민과 이재명의 차이점이라고 유시민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국민을 못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을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만이 특별한 존재고 본인만이 지적인 생명체다라는 그런 우월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인간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거는
인간 자체를 혐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나치보다 더 안 좋은 거지. 나치는 특별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인데 유시민은 보편적인 인간 전체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엘리트 의식이 지금 최근에 본인이 좀 긁히니까 사람들한테 욕 좀 먹으니까 그냥 두드러져서 나타나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저는 뭐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도 그렇잖아요. 경제가 어렵잖아. 예, 경제가 어려우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제가 떨어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있어.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이익을 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대통령이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면은 대통령은 그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국민들은 그냥 무조건 나한테 경제가 안 좋고 힘드니까 야 이거 다 대통령 탓이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거를 잘 새겨봐야 돼요. 네, 봉사님. 네, 감사합니다. 잘 새겨봐야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무슨 먹고 살기 좋게 해달라, 경제를 뭐 살려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경제를 살려주고 그럼 더 좋아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라, 이거예요. 본인들이 뭐 엄청난 그 능력을 가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뭐 부자가 되고, 다 먹고 살기 좋아지고, 뭐 선진국이 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 결과로 진짜 살기 좋아지면은 그건 천만다행인 거고 그럼 더 국민들이 더 좋아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은 언제든지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 북한산 젠틀맨님, 최평님 수고 많습니다. 꼬리 후원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더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정치인들이 저는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설명을 더 추가해서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지율 도표를 MBS 지지율 도표를 보시면요. 디아님 감사합니다. 쭉 10월 달에 보면은 56 이게 이제 최저치였죠. 작년 10월에 56%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해서 11월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12월 넷째 주에 59%, 1월 둘째 주까지 61%, 그 다음에 1월 넷째 주에 59%로 거의 뭐 저점에 가까운 게 1월 넷째 주에 저점을 찍었어요. 대통령께서 대통령 지지율이. 근데 그 뒤로 1월 넷째 주 이후에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10%가 상승을 한 거예요. 4월 넷째 주까지 두 달 동안 지지율이 1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원인이 뭐냐?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란에서 전쟁이 터지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됐는데 이경희님 꼬리 후원 네 감사합니다. 이 위기 관리 능력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평가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는 거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물론 결과도 지금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석유 수급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대한민국은 그 위기가 피부로 체감이 안 되는 수준이잖아. 그만큼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예, 디아님 꼬리 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2월 초부터 올라간 거예요. 지지율이.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론이 과학적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친문하고 선을 그으면 문조털레 유하고 싸우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문조털레하고 문조털레 유하고 싸우면 즉 친문과 친명이 차별화를 하고 친문하고 거리감을 두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게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중도 보수층 유권자들은 친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중도층 유권자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와 같은 정치 고지능층, 고지능층, 요즘 그 정치 고관여층, 정치 저관여층,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거를 제가 오늘 덕후를 이렇게 눈팅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어. 예, 우리 덕후 코다리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 정치 고관여 저지능층. 예, 정치에 고관여는 하는데 지능이 낮다. 이거는 털레반들을 이제 조롱하려고 쓸 표현인데, 그게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 예? 예. 아르미님, 파이팅요. 예. 그래서 정치 저지능층.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정치 저관여층, 저지능층.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그걸 스스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 없으면은 유튜브를 아무리 많이 봐도, 그러니까 고관여를 한다고 해도, 고관여층이라고 해도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은 마치 정치 지능이 높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정치 유튜브를 편식함으로써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그 김어준, 유시민과 정치 지능이 일체화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여를 하면 할수록 저지능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을 계속 보면은 김어준하고 지능이 유사해질 거 아니에요. 유사해지잖아. 근데 고관여인데, 분명히 고관여는 맞아요. 매일 내가 뉴스공장을 시청을 해. 이런 유권자들은 정치 고관여층인 건 맞아. 근데 그 인간과 어떤 유인원의 경계에 있는 수준의 그런 인물이 방송을 하는 걸 매일 보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정치 지능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니까 정치 지능이 높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김어준만 예를 드니까 여러분들이 딱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전한길 유튜버를 매일 봐요. 뭐 고성국 유튜브를 매일 봐. 그러면 매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정치 지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관여층이라고 해서 정치 지능이 높아진다. 혹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고관여층이라는 표현보다는 고지능층, 저지능층, 정치 고지능층, 정치 저지능층,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같은 사람들, 정치 고지능층들은 매일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 보고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뭐 이재명과 문재인은 다르다. 이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우리는. 그런데 정치에 좀 무관심한 분들은 몰라요, 이걸. 여러분,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즉 이재명과 문재인이 그렇게 나를 세웠고 친명과 친문이 서로 성향이 다르다라는 걸 대부분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몰라.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선 때 탄핵을 윤석열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49%, 물론 그것도 높습니다.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9%밖에 안 나왔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중도층이 마음을 안 연 거예요. 심재님, 언제나 재밌는 평론, 최한옥TV 85세까지 하실 거죠. 아마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람만 있다면은.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친문과 친명에 대한 차별성을 전혀 인식을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도 에이 뭐 문재인이랑 뭐 다를 바 없지 하고 투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준석 찍고 뭐 김문수 찍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런데 최근에 자 김어준하고 유시민이 날뛰면서, 그러니까 합당 사태 이후에 이 민주당 내부에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거의 매일 생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뭐 김어준, 유시민이 매일 갈라치기를 하고 있잖아. 이거 대단히 고마운 거예요. 갈라치기 한다고 이제 뭐 욕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을 김어준하고 유시민이 해주는 거예요. 저는 갈라치기가 아니라 가르마를 타야 된다라고 가르마론을 얘기를 했잖아. 친명과 친문을 가르마를 타야 된다. 그 가르마를 안 타기 때문에 명파리를 해가지고 친문이 친명 행사하면서 당대표가 된다. 왜곡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권자들의 선택이.
복만삼님, 저 대한민국 최고 평론 까방을 매일 보는데 왜 전 개그가 안 늘어나나요? 다시 하나요? 그 열심히 하면 돼요. 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예,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어준하고 유시민이 하는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제가 못하던 가르마를 확실히 타주는 거야. 그래서 친명과 친문이 문조털레유라는 이 언어가 정말 히트 상품이고 천재의 언어. 이거 제가 만들어 놓고 천재의 언어라고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천재적인 언어가 뭐냐면 가르마의 언어예요. 이게 문조털레유가 유행을 하면서 친문이 누구누군지를 딱 집어줬어. 그렇잖아. 에?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얘네들이 한패고 뭐 팀 김어준이고 얘네들이 친문이고 나머지는 친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자, 중도층 유권자들은 어떤 인식을 하게 됐냐면 이재명하고 친문하고 다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하고 친문하고 다르구나. 이재명은 유시민하고 싸우는구나. 이재명은 김어준하고 싸우는구나. 친명은 친문하고 싸우는구나. 그래? 나 문재인 재수 없었는데, 나 유시민이 재수 없어서, 김어준이 재수 없어서, 나 민주당 지지 안 했는데, 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 더 잘 싸우네? 지금 더 잘 싸우잖아요, 사실. 국민의힘 애들이 두들겨 패는 것보다, 친명이 문조털레유를 두들겨 패는 게 훨씬 더 효능감이 있죠, 지금. 그죠?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래갖고 막, 유시민이 몇 대 얻어맞고, 막 짜증나가지고 혼자 발작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지금 유권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재명 괜찮은데? 이렇게 됐다는 거야. 조국 싫어하는데? 이재명이 문재인 싫어하는데? 이재명이 김어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데? 유시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중도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도 싫어한다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민주당도 동반 상승을 하는 거예요. 예, 민주당도 합당 사태 이후에 일단은 정청래가 입 다물고 있잖아. 예, 좀 조용한 편이잖아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도 좀 나아지나? 그리고 민주당이 오히려 친명 쪽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하고 문조털레유하고는 사이가 안 좋구나. 그럼 당 지지율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이제는 데이터로 검증이 되는 거다 여러분. 문조털레유하고 싸운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뉴 이재명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좀 더 늘어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동인이 뭐냐 하면은 4월 달이면은 이란 전쟁이 끝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쟁 끝나면 조금씩 안정될 수밖에 없죠.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당연히 상승을 할 것이고. 예, 비추로님, 개업날 옆집 도망 자연스럽게 말했던 유사시 시민, 국회 앞 진짜 시민의 숫자 5천만 명이라 우습. 예. 그래서 이란 전쟁이 다음 달에 좀 끝나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조털레 유시민이 나와서 저렇게 발작을 해주면은 계속 결해주면 고마워요. 전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유시민, 김어준이 계속 대통령 발목을 잡고 뭐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당대표가 바뀌는 순간 그러니까 내년 8월이죠. 내년 8월에 민주당 당대표가 바뀌는 순간 저는 이제 김민석 총리로 당대표가 바뀌게 되면은 그때 더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할 거다 지지율이. 이제 완전히 친문들이 패족이 됐구나. 친문들이 민주당에서 쫓겨났구나.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구나 라는 걸 이제 유권자들이 느끼면서 내년 8월에 아마도 최고점을 찍지 않을까? 민주당 지지율이건 대통령 지지율이건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